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아로마 지도사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5강 동안 아로마 테라피의 세계로 제가 초대를 할 건데요. 반려동물을 위해서 식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테라피로 쓰고 있는 이런 오일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사례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강으로 반려동물 아로마 지도사가 뭐야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제 이름은 정진주라고 하고요.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입니다.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강의 내용들을 올려드렸고요. 성경 속의 아로마 테라피라든가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감정 테라피, 또 요즘 TV에서도 핫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또 감정 테라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기초나 전문 아로마 테라피 과정들을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25강의 커리큘럼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1강부터 아로마 지도사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동안 아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보시고요. 그다음에 흡수 경로라든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조금 어려운 화학 부분도 다루고요.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눈, 코, 입 있고 내장에 장기가 있듯이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고 있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로마 오일 정확히 말하면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에센셜 오일로 어떻게 케어를 했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별로 뇌에는 어떤 오일이 좋은지 소화기에는 어떤 오일이 좋은지 또는 생식기 이런 근골격계 통증에는 어떤 오일을 주로 쓰는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애완동물, 펫,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이름 자체도 많이 달라졌어요. 반려인구 또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조금 애완동물의 위치가 좀 격상된 느낌이 들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냥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이렇게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은 강아지가 정말 가족이에요. 정말 자기 자녀처럼 잘 살뜰살뜰 보살피고 저희 사촌 분은 저 용인 쪽에 사시는데 강아지가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세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들을 데려다가 케어하시는 분인데 정말 가족처럼 잘 케어하시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또 이렇게 높이 타워도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케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이 그냥 함께하는 동물이 아니라 내 삶과 기쁨, 내 어떤 감정들을 공유하는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케어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의 육체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좀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약에만 의존하고 화학요법에만 의존했던 게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그것들을 그냥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 대체요법을 많이 쓰는데 그게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향기입니다. 근데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요. 냄새 맡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를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아로마 지도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쓰는 것들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네, 아로마 테라피스트입니다.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으면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하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로마 테라피 하면 많이 친숙합니다.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해서 정말 실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면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아로마가 무슨 뜻이지요?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테라피라는 게 뭐예요? 치료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희가 의사나 약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치료가 됩니다. 치유가 되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영어로 쓸 때는 그게 또 용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로마 치유 이런 말은 조금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로마 테라피가 된다, 케어가 된다라는 말은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거를 수강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들을 만한 강의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해요. 아로마가 향기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향기는 어떠세요? 화학향기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요. 식물에서 추출한 100%의 향기, 자연의 향기에서 어떻게 테라피가 되는지 이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공적인 약을 쓸 때는 몸에 부작용도 생기고 우리가 빨리 낫지만 그 원치 않은 어떤 작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연의 요법을 하게 되면요. 부작용이 크게 없으면서도 치유 효과가 높은, 테라피 효과가 높은 그런 작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성, 우리의 인체는요. 원래 있던 몸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를 몸을 그렇게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를 지지해 주는 거를 자연요법을 저희가 자연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의 모토는 그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 아로마 테라피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지금 어디가 소화가 안 되는 거, 두통이 있는 거, 몸이 아픈 거 이런 쪽에만 좀 치중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아로마 오일, 그 아로마 테라피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로마 그러면 자연의 향기와 화학의 향기를 전부 다 같이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에서 쓰는 것은 자연의 향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자연의 향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허브에서 옵니다. 이 허브가 뭐냐면요. 인간에게 이로운 향기로운 식물이에요. 향기가 좋아도 독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인간에게 이로운 향기로운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 바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로마 테라피에서 쓰이는 치료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뭔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게 천연식물에서 나오는 아주 향기로운 화합물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 보통 증기증류나 냉온 압착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통 증기증류를 많이 안 하고요. 화학적으로 나중에 추출하는 곳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기증류가 아니고 화학적으로 어떤 벤젠이라든가 그런 합성물들을 넣게 되면 테라피 효과가 더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100%의 에센셜 오일이 아니고 또 섞음질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취한 에센셜 오일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테라피 효과가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강력하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효과이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허브, 그냥 우리가 일반 여기 이파리를 딱 따서 쓰는 것보다 50에서 70배가 더 강력합니다. 왜? 증류해서 그 엑기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게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입니다. 페퍼민트 이파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쌀눈처럼 오일색이 나와요. 이 안에 페퍼민트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번식하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면역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브를 보세요. 자, 허브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서 향기를 맡을 거예요.
허브를 그냥 두면 향기가 그렇게 진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파리를 이렇게 만지고 향기를 맡으면 막 향기가 뿜어져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 오일색 여기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군가를 해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저를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향기가 나오면 요 오일색을 터뜨려요.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방어 능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을 테라피적인 효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센셜 오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에센셜 오일을 어디서 추출을 하느냐? 인간에게 이로운 식물의 꽃이나 잎이나 줄기, 뿌리, 열매, 껍질 또는 수지 이런 데서 추출을 하는 휘발성 정유라고 이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정의예요. 그래서 얘는 휘발성이에요. 여러분은 휘발성 정유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요. 휘발성이라는 말은요. 이 물질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기 중에 이 아로마 오일, 제가 에센셜 오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열어서 공기 중에 놔버리면요. 얘가 발향을 하면서 그 약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뚜껑을 항상 꼭 닫아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식물은 어때요? 여러분, 태양의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 몸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얼마나 강력하냐고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물이 살아있을 때의 그 에너지 자체를 그대로 간직한 물. 그러니까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물질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나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식물이 왜 에센셜 오일을 만들까요? 수동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박테리아 같은 어떤 균이나 침입자에게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제가 적어두지는 않았지만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유혹을 해서 벌과 향기가 날아오게 되면 이게 수종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의 방어 형태 또는 번식 기관으로 번식을 목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뿜게 되는데 종족 보존을 할 수 있고요. 자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에센셜 오일의 결정체들입니다. 근데 식물마다 허브마다 다른 결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세이지, 라벤더, 히비스커스, 그다음에 로즈마리 오일 분비 모습인데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예쁜 만큼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이제 만드는 대사고요. 근데 이파리가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사물이 이제 2차 대사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시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식물은 살아있을 때의 그 생명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센셜 오일을 주파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뭘 꽂고 사람이 이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전기가 흐르는 전류에서 뚜뚜뚜뚜 하다가 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력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에서는요, 전부 다 이 정기적인 자극이 필요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주파수는 건강한 사람들은요 62에서 6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좀 더 떨어지고요. 이렇게 또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할 때는 42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식물들을 한번 볼게요. 식물들은 자 페퍼민트를 이따 보시면 이 페퍼민트는 78 정도 되는데 사람의 주파수보다 높아요. 멜리사, 이거 레몬밤이라고 하는데 레몬밤도 102 정도 되고요. 우리가 특히 잘 아는 라벤더를 한번 볼게요. 라벤더는 118입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가장 높은 식물은 뭐니 해도
로즈입니다. 로즈는 320이에요. 그래서 로즈에서 추출한 이 에센셜 오일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주파수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한테 아로마 테라피를 소개를 하고 있지만 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센셜 오일이 어떤 게 더 이 사람한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오링 테스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오링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이 에센셜 오일의 주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들은 이 오링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먼저 직접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일을 쥐고 얼마나 에너지가 강하게 오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반려동물들한테 더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향성 약용 식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스스로 치유력을 높이는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의 주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걸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식물 보이시죠?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같은 경우에 이 줌이라든가 이제 이 인터넷으로 강의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향기를 직접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자연의 향기들 직접 맡고 정말 이런 게 아로마 요법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이제 보디가 좀 활성화돼야 될까요? 자,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 진정. 그러니까 라벤더 그러면 꽃향기요, 되게 예뻐요. 나를 아름답게 해줘요. 라고 하는데 무조건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어떤 가려움이라든가 아픈 거라든가 이런 진정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캐모마일 나왔어요. 캐모마일도 그렇고 네이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꽃게울 오일이거든요. 꽃게울 오일들의 특징이 전부 다 안정감, 행복감, 진정,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만다린은요, 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레몬이라든가 감귤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껍질에서 그 유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껍질에서 추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큼하죠. 귤 깔 때 톡톡톡톡 떠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게 바로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상큼한 그런 것들이 원기를 회복시키고 심신을 진정시키고 또 자신감을 북돋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레몬그라스 같은 거는 레몬 향이 나는 풀입니다. 사람들이 레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레몬 향이 나는 풀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레몬그라스가 또 항균 효과는 당연히 있고요. 강아지 냄새의 어떤 탈취 부분이라든가 좀 안 좋은 쓰레기통 냄새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를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 만약 호흡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흡입법을 쓰겠죠. 이 강아지의 피부 문제가 있다 또는 피모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목요법이라든가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어제도 저한테 강아지가 굉장히 아파요. 발바닥이랑 그 입 쪽이랑 아파서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오일로 어떻게 케어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자, 강아지가 또는 나의 반려동물이 근골격계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마사지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입안에 뭔가 냄새가 나요. 탈출을 해야 돼요. 또 면역이 문제예요. 호르몬이 문제예요. 그러면 뭐예요? 구강요법. 얘는 먹을 수 있는 껍질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먹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오일을 제대로 추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과 식물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오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아로마 오일 식물이 많아. 저한테도 이제 라벤더 오일, 페퍼민트 오일, 레몬 오일, 오렌지 오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향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 어떻게 적용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요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꽃으로 한번 가볼게요. 식물이 꽃을 왜 피울까요? 네, 식물은 꽃을 이제 번식 기간입니다.
그쵸? 번식하기 위해서 식물이 꽃을 피워요. 그리고 씨앗을 맺잖아요. 맺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히고 또는 또 이제 번식을 하는 도구로 이제 뿌려집니다. 그래서 식물의 번식 기관에서 추출한 모든 오일은요, 인간의 생식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파리로 가볼게요. 이파리는요, 식물은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영양분을 만들어내죠.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냅니까? 네, 보내지요. 그러면 어때요?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파리는 초록색이에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낮에는 산소를 내뿜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파리에서 추출한 모든 오일은 호흡기에 도움이 되고 순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라든가 뭐 순환이 안 되는 곳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폐라든가 또는 내가 근육 통증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자, 뿌리로 한번 가볼게요. 뿌리를 가보면 이렇게 막 신경계가 얽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경물질하고 약간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뿌리에서 추출한 대부분의 오일들이 뇌에 좋습니다. 근데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줄기에서도 수액이 나오죠. 이 수액에서 추출한 모든 오일들이 또 뇌와 신경계와 또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로마 오일의 효능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하고 향기가 나기 때문에 또 포괄적인 의미로 아로마 오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실란트로 같은 거는 고수죠. 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기에 도움이 되고요. 라벤더 수면장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리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고수인데 얘는 고수 이파리, 얘는 고수 씨앗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나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또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 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 오일 호흡기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훑고 가지만 에센셜 오일을 정확하게 더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주 지적 재산이 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최신 트렌드가 아닌가, 요즘 핫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핫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고 하는 거 이게 좀 더 핫한 방법이 아닐까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대체의학의 한 분야예요. 유럽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수메르인 점토판에 새겨진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수메르인 점토판에 이렇게 천지창조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도 이거를 보고 이제 좀 놀랐는데요. 이제 이렇게 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보세요. 사람이 맨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라든가 우리가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오일이 필요한 게요. 진짜 광명체잖아요. 네, 해가 4일째 만들어졌다고 나와요. 그런데 식물은 언제 만들어졌나?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천지창조가 누가 언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야기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수메르인 전토판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신이 뭔가 광명체를 만들기 전에 더 중요한 식물을 먼저 만들어내셨다라고 해서요.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모든 식물에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식물 안에 넣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의 주제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만 사나요? 여기가 관절이 아프고 또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 뭐 간에대 질환이 올 수가 있고 호흡기 질환이 오고 정말 소화기 질환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슬개골 탈구 같은 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어떤 부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만든 이런 세상에서 어떤 부조화를 허락하셨다면 당연히 그 땅에 어떤 해결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그것이 자연 속에 식물 속에 그 치료제를 다 넣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랍니다. 이 각에서 볼게요.